박병수라고 하고요. 지금 마이드브레인의 CTO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다 아시다시피 게임 엔진이죠. 유니티에서 웹RTC를 다루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사의 시파스 플랫폼이죠. 카카오 아이 커넥트 라이브 SK로 메타버스 적용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와이드브레인 CTO를 맡고 있고 저희 와이드브레인에서는 기업들한테 메타버스 공간을 공급해드리고 있고 그 안에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는 AR, VR, 메타버스 표준화 협의체에서 국내외 이제 표준화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일들을 해왔고요. 네, 유니티 코리아 어워드에서는 11년도에서는 아까 이제 지나가셨다시피 AR 제품으로 이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 통해서 메타버스 프로젝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로 간단하게 유니티로 할 수 있는 웹RTC 소개와 유니티 웹RTC 샘플 코드를 보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커넥트 라이브와 저희 회사와 함께한 협업 프로젝트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RTC를 메타버스에 적용한 사례들 위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유니티 웹RTC 소개인데요. 처음에 이제 유니티에 웹RTC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웹RTC는 웹에서 하는 걸 텐데, 라는 좀 생각을 들었는데, 실제로 유니티 테크놀로지사 가보시면은 GitHub에서 웹RTC 패키지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윈도우나 맥 OS, iOS, 안드로이드 사비트에서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웹RTC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 M107, 23년 1월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타트 620개, 21개 정도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고 유니티에서는 웹RTC 가지고 네, 엔더 스트리밍이라고 보통 게임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동영상 보시면 네, 지금 맥에서 이동하는 모습들이 지금 다양한 디바이스에서도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직포스 게임 나우, 직포스 네, 그런 서비스 쪽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일 것 같고 웹RTC를 이용해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패키지 보시면은 이런 것도 오픈 소스로 나와 있습니다. 공개가 돼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렌더 스트리밍 GitHub 보시면은 공식적으로 이런 스트럭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피어가 다른 피어에게 이제 비디오나 오디오, 바이너리 정보들을 보내고 이것들을 시그널링 서버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 WebRTC 이용을 한 거니까 WebRTC 그 구조를 따라서 응용해가지고 특화된 어떤 제품들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유니티 웹RTC 요구사항인데요. 보통 LTS 버전, 안정적인 그 버전을 추천해드리고 19, 20, 21 버전까지 그리고 지금 22, 23까지 나와 있는데 그 외의 제품들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버전들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UWP랑 iOS 시뮬레이션 웹GL 같은 경우는 웹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유니티에서 이제 웹GL 플랫폼 전용으로 웹으로 빌드가 되는데 그 버전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유니티의 웹RTC 이제 히스토리인데요. 20년부터 이제 2.3 프리뷰 버전부터 이제 공개가 된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쭉 해서 23년도
1월까지 해서 3.0 프리뷰 버전, 4버전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유니티에서 유니티 써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패키지 매니저, 웹에서도 npm이 있듯이 유니티에서도 UP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에서 뭐 git 이 URL이라는 그 메뉴에 들어가신 다음에 com.unity.webartc 이런 그 ID 값들을 치시면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쓰셔볼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샘플들을 이제 하나씩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샘플 같은 경우는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이제 샘플즈 밑에 이제 임포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런 샘플들이 한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가지 정도 되면은 실제로 좀 처음 써보신 분들도 쉽게 좀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에 제가 이 정도면 좀 화상회의나 그런 쪽에서 잘 쓸 수 있겠다라는 것만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비디오 좀 녹화를 해왔는데요. 네, 먼저 재생을 하고 유니티에서는 유니티 이제 여기 마이크 부분 카메라 실제로 이제 어떤 카메라가 있는지 폴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켜지고요. 애드 트랙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여기 그냥 로컬에서 자기 로컬끼리만 해볼 수 있는 비디오 예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셨고요. 실제 이제 흐름은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수들, 피어 객체라든지 딜리게이트 이벤트 같은 경우들을 선언을 하고 유니티에서는 이제 초기화를 어웨이트나 스타트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스타트 부분에서 WebRTC 이니셜라이즈, SDP 교환, 그다음에 폴, 애드 트랙 이런 부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WebRTC 그런 순서 플로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주요 코드인데요. 어웨이크 부분에 WebRTC 이니셜라이즈 그런 식으로 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동영상 부분이랑 텍처 사이즈를 좀 리미트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UI 부분인데 웹캠 텍스처랑 당연히 이제 마이크 부분은 킬 수 있고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이벤트들, 그다음에 SDP 교환해주는 이벤트들을 등록을 시키고 이제 이벤트들이 다 하면은 비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이 이제 리시브 받게 되면 아까 그 UI 텍스처 부분에 들어오는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앱 교환하는 부분, 네트워크 정보라든지 비디오 정보들을 교환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코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쪽에서 이 예제는 선 서버를 구글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정들을 마치고 커넥션 객체를 만들고 PC1, 뭐 피어 커넥션 1, 피어 커넥션 2 해가지고 한쪽이 로컬, 한쪽이 리모트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통신해보는 그런 예제. 그리고 나서 오디오를 키고 비디오를 키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코드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애드 트랙해서 트랙을 실어서 보내는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예제들을 본인들끼리 카메라를 켜고 오디오 트랙, 비디오 트랙을 받아서 실제 이제 UI, 노 이미지라는 곳에 이미지 텍스처를 실제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긴 해요. 좀 복잡하고 이제 순서들이 좀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GPT-C한테 물어봐서 그냥 바로 네,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거든요. 유니티 URTC 패키지로 샌딩 앤 리시빙 오디오 스트림 예제 코드를 만들어줘 보니까 빠른 속도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서
뭐 이것들을 사실 검증은 해보진 않았지만 그 흐름 보니까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만들다 말아서 계속 줄줄 만들고 있어서 뭐 이제 그것도 싫다 좀 이해만 하고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한테 시켜도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까지.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리모트 사용자들이랑 통신을 하게 되려면 퍼블릭망에 이제 서버를 하나 둬야 되잖아요. 시그널링 하는 서버도 마찬가지로 소켓아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코드도 금방 짜내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후 작업들은 이제 뭐 서버까지 올렸으니까 노드.js 서버를 이제 클라우드망에 올리고 STP 로직을 본인들끼리 통신을 했으니까 이거는 서버에서 받는 로직을 적용하고 테스트 및 성능 확인을 하면은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CTO다 보니까 이게 기술의 제품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방면에서 좀 고민을 하다 보니 그래서 서버에서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될 거고 관리는 잘 될까? 운영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1년 동안 8명의 개발자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 메타버스 저희 뭐 메타버스 해야 하니까 메타버스가 이제 웹RTC뿐만 아니라 그 외에 서비스도 많은데 구현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것들이 잘 될까? 네, 했는데 그래서 카카오 커넥트와 함께 저희가 이제 커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파스와 함께 했는데 네, 카카오 커넥트는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그래서 10년에 이것들은 지금 카카오 공식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노하우 기반의 강력한 미디어 서버를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1초 미만의 레이턴시, 500명 동정, 49명 동시 분할하면 강력한 CPaaS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서비스와 함께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와이드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기업들에게 메타버스 공간 운영까지 같이 해드리는 일을 이미 해왔기 때문에 강력한 미디어 서버와 저희 메타버스 경험을 결합하여 가지고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업한 사례 중에 간단한 예제들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아직은 이제 오픈되진 않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들은 비디오 화상 예제고, 캐릭터와 함께 할 수 있는 3D 공간에서 캐릭터와 함께 할 수 있는 화상 채팅 예제입니다. 그래서 귀여운 늑대들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한 컴퓨터가 아니라 제가 컴퓨터 2대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오디오 예제입니다. 사용자들이 이제 접속하게 되면 접속했다고 이제 채팅 메시징 그 함수를 통해서 메시징을 남기고 실제로 왼쪽 편에는 이제 참여자들이 접속하게 되면 이렇게 귀여운 카카오 캐릭터들과 함께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도 바로 쓰실 수도 있고 유니티 같은 경우는 UI가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쉽게 이제 커스텀이나 그런 수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유니티 SDK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보통 뭐 서비스 아이디랑 시크릿 키만 가지고 인스펙터에 넣고 실제로 SK 선언하고 함수와 이벤트들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이렇게 선언하시면은 바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앞서 보셨듯이 이 부분에서는 그 주요 서비스 로직들이 들어갈 텐데 좀 정리된 느낌하고 룸 이벤트, 참여자 관련 이벤트, 채팅 관련 이벤트 주요 이벤트들만 선언하게 되면 좀 가볍고 빠르게 좀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응용해본 기능인데요. 그 메시징을 통한 오브젝트, 보통 메타버스나 이제 게임 쪽에서는 실시간 이제 RPG성들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캐릭터 위치라던가 회전,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싱크로나이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메시징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동기화해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FRTC 뭐 안쪽에서는 데이터 채널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제가 유니티 같은 거는 그 업데이트문을 통해서 거의 초당 30프레임씩 이제 돌리는데 초당 30개씩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 거를 검증은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 기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번 잠시만요. 이제 리뷰로 넘어가는 공간에서 구현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재생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공간 안에 전시장을 테마로 해가지고 예시를 구성하였습니다. 똑같이 이런 캐릭터들 위에 화상 카메라가 있고 특정 이제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화상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예시.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리모트 사용자고 고객이 이제 이쪽으로 달려와서 화상 회의를 하고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담해 볼 수 있는 공간.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메타버스 카카오 커넥터, 그다음에 저희 회사 같이 할 수 있는 웹RTC 메타버스 예시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적용 사례들과 그다음에 발전 방향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RTC 메타버스와 웹RTC 적용 사례들인데요. 이 프레드를 가지고 선거 때 쓰신 사례입니다. 춤도 추고 실제로 이제 좀 스트리밍 해가지고 같이 이용해 볼 수 있는 메타버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써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거는 웹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게임 같은 인터페이스와 그다음에 화상 회의를 결합한 서비스. 네, 재작년이랑 코로나 때 굉장히 인기를 거의 협업 툴이죠. 협업 툴로서 많이 인기를 게더타운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메타 호라이즌. 이거는 이제 친절한 에듀테크쌤이라는 채널에서 제가 발췌를 해놨어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VR 통해서 VR에 이제 웹RTC를 적용해서 만든 메타 호라이즌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과 교류회를 가지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스크린쉐어겠죠? 스크린쉐어를 이쪽에 하고 수리 공간에 이제 여기 TV처럼 공간을 구현한 다음에 여기 이제 비디오 스트림 객체들을 이쪽에 떨어뜨려서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과 같이 해볼 수 있는 화상 회의를 메타 호라이즌에서는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이제 협업하고 있는 또 예시인데요. M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로 이제 그 의료기기, 전문 의료기기 장비들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세일즈를 하고 싶어 하세요. 네, 줌을 넘어서 줌은 화상이라든지 이제 2D, PPT 가지고만 세일즈를 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아예 이제 조그만한데 본인들 제품을 실제로 쓰는 공간에서 좀 재현을 하고 보여줄 수 있고 이제 쇼잉할 수 있는 공간과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큰 이제 전시관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공간들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저희가 협업해서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좀 만들고 있는 발전 방향인데 잠깐 동영상 보시죠. 네, 이런 컨퍼런스 공간들이 있고 실제로 뭐 챗봇이나 이런 로봇이 다가와서 안내를 해드리고 이런 공간들에서 이렇게 비디오라든지 전시관 형태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회사 속에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스크린 쉐어 같은 멀티시 기술을 통해서 설명해드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메타지우이라는 AWS 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오프라든지 실제로 아까 보셨던 전문 장비 같은 것도 보실 수 있고 실시간으로 이제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MRTC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퍼런스가 끝나면 뭐 이렇게 방송도 가능하고 컨퍼런스가 끝나면 바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1대1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죠. 줌을 좀 넘어서 3D 공간하고 함께 합쳐진 WebRTC를 보셨고요. 네, 저희 회사의 제품 인트로 영상. 네, 이제 제가 뭐 WebRTC 기본 샘플부터 시파스를 이용한 샘플까지 다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메타버스가 뭐갈 길이 많지만 그 응용 서비스나 새로운 서비스들이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나오게 되려면 제 생각은 뭐 이런 뭐 시파스라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기술들을 이용해서 많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서비스의 발전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발표 준비한 거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티 공식 구성을 하셨잖아요. 네,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쓰려면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직접 가수한테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런 서비스를 할 때도 그냥 유니티 다 설치해서 참여하는 거지. 아, 네. 지금 뭐 제작하는 툴은 유니티를 썼고, 지금 빌드가 이제 웹으로 빌드도 가능하고요. PC 버전으로 해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배포가 가능하고,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웹으로 해가지고 사스 서비스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